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그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겠냐면은 아트웍 수업을 들었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그냥 패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트웍 없었다. 그리고 나 이제 수업 처음 듣는데 맥스도 모르고 포토샵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줄게. 일단은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캐릭터 그리고 배경 이렇게 나뉘고요. 그리고 캐릭터 쪽에는 손맵 과정이 있고 노말 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제작 기법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장르는 안 넣었어요, 이 안에. 배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맵과 노말로 나뉩니다. 근데 배경 손맵과 캐릭터 손맵은 매우 비슷해요. 제작 기법이. 근데 캐릭터 노말과 배경 노말은 조금 다릅니다. 사용되는 툴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캐릭터, 배경, 손맵, 노말 이렇게 나눌 때 이제 이 캐릭터 노말과 배경 노말이 많이 다르게 되는 이유에 대한 거를 설명할 거고 어떤 프로그램을 배우게 될 건지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전에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아트웍 쪽이라고 부를 만한 게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픽을 시작할 거고 그래픽을 시작할 때 캐릭터로 갈 거냐 배경으로 갈 거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 기본 컨셉이라고 개념이라고 부를 만한 게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캐릭터 같은 거 경우에는 인체와 그리고 색상 쓰는 법 그리고 이미지 편집 등이 필요해요. 그럼 배경 쪽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배경 쪽에서는 각종 용어들 그리고 자료 그러니까 되게 산더미 같은 자료가 있거든. 그리고 사진 다루는 법 그 이미지 편집이랑 같은 얘기거든 이게. 그리고 이제 뭐 각종 뭐 포토샵의 기능들 합성 기능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트웍 쪽이 필요해. 그 아트웍 쪽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내가 나중에 또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으로 치면은 아트웍 쪽에서 배우는 프로그램은 중심이 뭐가 되는 거냐면 포토샵이 되겠어요. 다른 거는 딱히 쓰지 않을 거야. 근데 포토샵이 왜 중요하냐면 포토샵에서 사용되는 그 기능들과 개념들을 이제 3D 그래픽을 시작할 때 필요해요. 그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념에 대한 거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오게 되면은 이게 뭐 하는 건가요? 라고 다시 물어보게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알고 가는 게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알고 가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필요에 따라가지고 제가 일단 어떻게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가지고 캐릭터랑 배경으로 넘어가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손맵이랑 노말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수업을 준비하는 거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처음 시작 때는 맥스를 가르칩니다. 3D 맥스를 기본으로 시작해요. 그게 이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에서 박스를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이런 편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루는 거를 해볼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막 뭐지?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채워 넣어가지고 여기 아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나중에 진행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3D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마 이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쯤인가? 이런 거 할 거예요. 이런 거. 그림자를 안 켰네. 그래가지고 시작할 때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 그래가지고 요거를 진행을 해가지고 시작을 할 거고,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 그렇지. 이렇게 그림자 이런 거 할 거야. 이게 그리고 3D 맥스고, 기본적인 우리가 3D 툴 다룬다고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쓸 거거든. 이게 쓸 건데, 그게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어딨냐, 3D 맥스에서 조형물 만들 거예요. 조형물. 이 조형물 만들기로 예시로 시작하는 게, 처음에는 예시를 딱히 주지 않았는데 요새는 소방, 그걸 뭐라 그러지? 소방수? 소방수 말고 소화전. 이거 만들게 할 겁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고정을 해버렸어요. 애들한테 하고 싶은 거 해봐 이랬더니 뭘 만들어야 될지 너무 감을 못 잡아가지고, 소화전 만들기 이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 있냐? 왜 이렇게 느리지? 응. 여기서 잠깐만요. 거기 있구나. 여기 폴더에 워크에 여기에 몬스터볼 여기 있다. 찾았다. 요런 거 만들어 볼 거거든. 그 배경하는 사람들도 적어도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UV 개념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방금 전에 봤던 그 소화전 만들기 할 때는 여기다 이미지를 넣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미지를 넣으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디파이어 리스트에 대한 것도 우리가 컨택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요거 만들기를 해가지고 그려보는 거. 이게 그 몬스터 만들기. 이게 어느 과정에 들어가는 거냐면, 기본 손맥 과정에 들어가는데, 그럼 난 노말 배우러 왔는데 손맥 과정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근데 노말을 들어갈 때도 여러분들이 그 모델링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UV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텍스처 제작에 대한 기본 개념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그럼 노말 할 때만 배우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거든. 그렇게 해봤어요, 내가. 원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봤는데 이해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다시 되돌아와서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해주자라는 주의로 나는 하고는 있었는데 못하던 걸.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그냥 경험자의 말을 듣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더라고, 한 방에. 그래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익힌 다음에 몬스터 만들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맵 캐릭터와 그 다음에 손맵 배경으로 나뉘어서, 손맵 캐릭터를 할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떤 자료를 찾아야 되냐면, 이게 아트스테이션이라는 페이지거든. 여기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할 건데, 여기에서 아트스테이션 페이지는 내가 단톡방에
저거로 올려놨습니다. 링크를. 그러니까 추천 사이트 링크를 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면 또는 여기 구글에다가 아트 스테이션이라고 치면은 여기 바로 나와요. 메뉴.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트스테이션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냐면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 작가를 클릭해가지고 작가를 팔로우 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라이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뜨냐면 이게 이제 커넥션이라고 내가 커넥션 말고 콜렉션을 들어가면 이제 여기 방금 전에 내가 좋아요 누른 게 여기 등록이 되어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걸 누르고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내가 어떤 걸 좋아요를 눌렀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내가 자료용으로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등록해뒀던 거를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니까 이미지를 따로따로 저장하지 않아서 되게 편하거든. 그렇게 저장해가지고 자료를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손맵에서는 이제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손맵을 찾는다고 하면은 손맵이 기준이 어떤 거냐면, 게임으로 보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디아블로 3. 이게 손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려서 표현한 거야. 전부 다 일일이. 그래가지고 그려서 표현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려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의 드로잉 하는 거를 익혀야 이제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실제로 실무에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더 유명한 건 뭐가 있냐면 리그 오브 레전드 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 역시 마찬가지로 손으로 그려서 표현한 거예요. 다 일일이 페인팅으로 해가지고 직접 그려서 표현한 거고, 딱히 뭐 쉐이딩이나 뭐 이런 거를 쓴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잘 그렸죠. 이 정도 하면 뭐 회사 가겠지 뭐. 예.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으로는 손맵으로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게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게임 있거든. 모바일 게임인데 이거 3D 게임이거든. 킹스레이드? 그거랑 몬스터 길들이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애들이 손맵이에요. 그려서 표현한 거야 다. 우리나라 모바일 쪽 많이 나왔죠. 역시 돈 되는 거, 돈 되는 거. 이런 게 그려서 만드는 캐릭터예요. 직접. 그리고 그 손맵으로 하면은 이제 저쪽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저쪽 관련해 가지고 찾으려면은 이제 아트스테이션에서 검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올메디아를 클릭하고 디지털 3D를 누른 다음에 여기 올 서브젝트 매터에서 캐릭터면은 캐릭터, 그리고 배경이면 엔바이러먼트라고 여기 있어요. 찍으면 요렇게, 이게 손맵이지. 이거 뭐야, 이거 클릭하면은 반복될 것 같은데 왜 반복이 안 되냐? 여기 있고요. 이거 아트스테이션이 여기 반복되고 있구나. 이렇게 했대. 여기에서 요거를 딱 들어가서 보면은 이 3D도 볼 수가 있거든. 빨리 로드가 됐으면 좋겠는데 로드가 빨리 안 되네. 네,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확대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모델링을 볼 수 있고, 이 모델링 면 쓴 거 요 정도 이렇게 썼다. 여기 있는 거는 뭐 플랜으로 해가지고 알파로 넣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원본. 잘했네. 예, 이 정도
이 정도죠. 예.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 작가가 마음에 든다. 그럼 여기 클릭하고 들어가가지고, 아까 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팔로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전에 마음에 들었었던 작품을 클릭하고, 작품 들어간 다음에 라이크 찍어주고, 그러면 여기 라이크 찍으면, 여기 컬렉션에 들어가서, 방금 전에 라이크 찍었던 게 여기 나오고,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다시 볼 수 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트스테이션에 가가지고, 배경은 그렇게 찾았고, 그러면은, 캐릭터 누르면 당연히 캐릭터 나오겠죠. 이게 쭉쭉 나오고, 손맵 캐릭터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애들이 손맵 캐릭터. 아, 이거 지브러시야. 하이폴리곤입니다. 이거는 장르가 캐주얼인 거죠. 이거는 여기 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이게 그거겠네. 저거 손맵, 그죠? 그려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만드는 거는 지브러시를 중간에 거쳤는데, 그럼 이거 그거 노말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브러시에서 제작하고 그 지브러시에서 만든 데이터를 손맵화시키는 기능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도 가. 그래가지고 그게 결과적으로 적용이 될 때 디퓨즈에서 적용이 되는가 아닌가에 따라가지고 이게 손맵이냐 아니냐로 나뉘는 거지. 점점 하이브리드화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왜냐면 여기에서 그것까지 말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 이제 다시 그래가지고 여기 커리큘럼으로 돌아와서, 그게 이제 손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손맵에서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배우냐면 방금 전에 말했던 3D Max 역시 그 기본 모델링 할 때 쓸 거고요. 마야는 안 되나요? 아니면 뭐 블렌더는 안 되나요? 아니면 뭐 저거 뭐 있지? 뭐 모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모도는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막 물어볼 수도 있거든. 다 돼요. 뭐 쓸 수 있어. 쓸 수 있는데 제가 메인으로 가르칠 거는 이겁니다. 예. 3D Max 이거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써가지고 해도 할 수 있는데, 기능에 대한 거는 내가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와이어에 대한 거는 봐줄 수 있겠지. 근데 기능에 대한 거를 나한테 그거를 막 기대하면서 막 배우겠다고 하면 가르쳐 줄 수가 없어.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형태나 모델링이나 뭐 이런 거는 봐줄 수 있어요. 당연히. 3D Max나 어느 프로그램, 3D 프로그램이나 와이어의 그 기준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가요. 다를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랑, 그리고 채색은 뭘로 하냐면 우리가 시네마 4D 쓸 겁니다. 시네마 4D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시네마 4D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바디 페인터를 쓸 거예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보여줄게. 바디 페인터가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에서가 얘로 한번 해볼까? 지워졌나? 잠깐만요. 그러면 뭐 여기 있다. 요거거든? 그래가지고 바디 페인터는 언제 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UV를 다 펴고, UV는 뭐냐면, UV를 봐야지. UV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치면은 이 캐릭터에, 얘는 3D잖아. 여기에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는 이게 2D화 될 필요가 있어요. 좌표를 2D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펴져 있어야, 그래야 이게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위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안 그러면 그림 그리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3D 이미지를 2D화 시키는 작업을 얼랩이라고 해요. UV를 편다라고 해요. 얼랩 UVW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리고 UV 이미지라고 하고, 이거는 외부 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렌더를 해가지고 외부에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고,
자사 활용법은 이따가 이제 교육을 할 때 내가 이걸 알려줄 거고, 그리고 이게 바디 페인터라는 프로그래밍이고, 이 바디 페인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캐릭터를 여기에서 불러들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하게 될 그 프로그램이래. 작업이 뭐냐면, 낸도로이드라고 해서 캐릭터 쪽에서는 귀여운 3D SD 캐릭터 만들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귀여운 SD 캐릭터 만들기를 할 때, 어딨냐? 여기 있구나. 하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거가 아마, 그리고 이렇게 설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자세한 설명을 할 거예요. 개념에 대한 것도 다 물론 설명을 할 거고, 이렇게 기본형이 있으면 기본형에서 자, 이게 바로 그림 그려지기가 안 되면 안 되면 뭐 있고 내가 지금 이걸 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 하는 툴이다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여기다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할 수 있고, 또는 사진을 외부에서 편집해서 가져온 거를 여기서 여기 이 오브젝트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려서 해결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편집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 그것도 알겠고. 자,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툴과 이 툴을 봤으니까, 이제 손맵은 여기서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손맵에서 작업이 끝났다고 해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렌더링을 걸 거예요. 그 렌더링 거는 거는 이제 여기 마모셋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렌더 프로그램인데 실시간 렌더 프로그램이거든. 그러니까 게임 환경이랑 가장 비슷한, 게임 엔진이랑 가장 비슷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른 게임 엔진으로 가져가도 무리가 없는데, 그럼 왜 이 툴을 쓰느냐라고 하면 엔진보다 훨씬 가벼워요. 게임 엔진은 키는데도 하루 종일이고, 적용하는데도 여러 가지 막 여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툴은 준비되어 있는 것 자체가 모델링과 텍스처링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사하기 전에 해당 회사에서 이제 입사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들 중에 엔진을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엔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엔진을 알려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아까 전에 바디 페인터에서 봤던 이 캐릭터를 그려가지고 하면 요렇게 되거든. 그래가지고 요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애니메이션도 있을 건데, 애니메이션 FBX로 걷기 뛰기 T포즈 있고, 여기 있다. 워킹 여기 있다. 얘가 맞나? 얘가 맞나? 이게 맞나? 플레이 이게 맞네. 그러면 얘 끄고 여기다 넣고, 여기서 됐다. 요렇게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하는 것까지 하면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 저 애니메이션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3D 맥스에서 보면 바이패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바이패드 기능 뭐 하는 거냐면, 뼈대를 지금 안 보이게 돼 있는 거는 내가 안 보이게 해놔서 그래요. 너무 놀라면 안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끼워가지고 여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쟤랑 모델링이랑 뼈대랑 조합을 해가지고 얘네가 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스킨을 건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내가 해주겠죠. 당연히.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리깅 한다라고도 해요. 보통 업계에서는 리깅 작업이라고 많이 하는데, 자, 그래가지고 손맵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으로 썼던 거는 마모셋 툴이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손맵
과정에 대한 얘기였어요. 손맥 과정. 이거 조금 돌렸는데 이거 정방향으로 돌리는 거를 내가 모르겠어. 더블 클릭하면은 돌아왔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있구나. 얍, 됐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노말에서는 이제 어떤 기능을 쓸 거냐. 노말에서는 당연히 지브러쉬를 쓰고요. 시간 되나? 되겠다. 저게 타임 기준이 40분이거든. 40분을 넘어가면 이거 폭발합니다. 녹화하던 게. 빨리 해야 돼. 픽솔로직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2020을 키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진행하게 되는 건 뭐가 있냐면, 내가 얼마 전에 해골 만들었던 거를 저장을 해놨었는데, 로드 툴 해가지고, 어디 있냐? 헤드에 저장해놨는데, 헤드. 토폴로지 말고. 여기 있겠다. 여기 있다. 찾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면은 만들게 될 거거든요. 뭘로 보는 게 나을래나? 이걸로 보면 되겠지? 이거 해가지고, 간단합니다, 이거. 보기에는 뭐, 처음 하는데 저걸 어떻게 만들어? 이러겠는데, 제가 막 옆에서 다그치고 막 짜증내고 막 이러면 만들 거예요,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 캐릭터 기준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 배경 같은 경우에는 그럼 배경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다른 거 하나요? 라고 하면은 배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내가 만든 게 여기 있을 건데 배경에서는 뭐 요런 거 만들어요. 나무통 같은 거, 자연물, 뭐 바위, 뭐 나무, 뭐 그런 거 있지?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진행하면 되겠고 캐릭터는 이쪽 아무래도 인체 쪽으로 가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딨냐? 이거 다음에 이제 얼굴 할 거거든. 얼굴 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가지고 얼굴 하는 거 해볼 거고요. 이거 뭐 이런 거 얼굴 그리고 나중에 그 기본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기본형을 만든 다음에 사람 기본형을 만든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서 더 묘사를 더 진행해가지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캐릭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하는 거는 이제 지브러시에서 스컬핑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스컬핑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무슨 작업이 필요하냐면 이 스컬핑 작업을 한 거를 여기다 마모스에 넣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마모스에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면의 개수거든요. 근데 지브러시 상에서 이제 면의 개수를 보면 지브러시에서 이게 면의 개수예요. 그럼 이거를 게임에 적용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넣을 수는 있어요. 매우 느려집니다. 매우 느려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죠. 애니메이션 건다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고 하면은 그거를 최적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최적화 작업할 때 필요한 툴이 3D 코트예요. 그래가지고 3D 코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최적화를 진행할 건데 아직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어. 내가 이걸 설치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아니네? 설치돼 있네? 여기 있다. 다이렉트X가 아니라 GL이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렇게 3D 코트가 있으면 얘는 뭐라는 거냐면 그 최적화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토폴로지라고 해요. 토폴로지 작업이라고 하고 해당 토폴로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데이터를 불러들일 필요가 있고요. 임포트에서 레퍼런스 메쉬로 샘플이 여러 개가 있네. 내 거 불러야지. 샘플이 여러 개가 있고 저장을 헤드에서 있든가
얘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불러줘라. 네, 이렇게 불러줬죠. 이렇게 불러줬다고 치면은 이제 여기에서 잘 보이도록 조절을 해준 다음에 강약 조절을 해가지고 환경에 영향을 안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리포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면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면 만드는 기능도 처음에는 이렇게 완전 막 가내수공업식으로 할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당연히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안 하고요. 적당히 잡은 다음에 여기 어딨냐? 여기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이렇게 드래그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릅니다. 그래가지고 진행할 수 있어요. 되게 엄청나게 빠르거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이 진행이 됐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거를 채색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UV도 저것도 피고요. 채색을 하는 데는 여기로 갑니다. 컴퓨터가 다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슬슬 다운될 때가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좀 끌게요. 너무 여러 개가 동시에 떠 있어가지고 메모리에 부하가 걸리면 이제 지멋대로 막 꺼지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프로그램들 중에는 가끔씩 자동 저장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자동 저장 프로그램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인터셉트가 들어간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프로그램 실행 중인데 갑자기 지가 끼어들어. 그래가지고 저장을 막 하려고 그래. 그럼 그때 꺼지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래가지고 그 자동 저장은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자동 저장되는 프로그램들은 항상 끄세요. 실행을 했으면. 켜두지 마시고. 키는데 시간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켜두고 있으면 뻥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지브러시 스컬핑이 끝나면 그 다음에 3D 코트에서 뭘 했다? 토폴로지를 한다. 그래서 토폴로지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한다? 맥스에 가서 UV 작업을 한다. 맥스 매즈라고 걸었네. UV 작업. 이거 아까 전에 여기에서도 설명했었죠, 처음에. 그래가지고 UV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채색으로 가는데 이 채색은 바디 페인터로 하는 게 아니라 서브스턴스 페인터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이 페인터 너무 길어. 그냥 P라고 적자. 서브스턴스 페인터. 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뭐냐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한 파일을 연다고 친다면 보여줄 게 뭐가 있지? 여기서 헤드 토폴로지에 보면 있을래나? 이거 헤드 솔저 여기 있다. 불러드려라. 이게 그 캐릭터 2시간 만들기 해가지고 만들었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지브러시에서만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이 캐릭터 중에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이제 나는 얘가 이 팔 있는 데가 막 금색으로 빛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얘는 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페인팅 기능과는 매우 다르게 얘는 이런 식의 페인팅을 합니다. 안 보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여지는 식으로 이렇게 칠해요.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안 보이다가 칠하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역을 마스크 영역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칠하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속성을 변경시킴으로써 색상을 바꾸거나 금속성을 띄게 하거나
그지? 금속성을 띠게 하거나 그런 걸로 바꿔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서브스턴스 페인트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썼던 컬러를 칠하는 바디 페인터와는 기본 개념은 같은데, 얘는 이제 거기에서 더 나가가지고 PBR 시스템이라, PBR 렌더 기준으로 가서, 그러니까 PBR이 뭐냐면 피지컬, 물리, 베이스드 렌더, 그래가지고 물리 기반 렌더예요. 그래서 물리 기반 렌더를 쓰기 때문에 환경 반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 그래서 환경 반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막 이런 수치들이 있는 거야. 막 이게 금속이냐, 막 빛이 안 나냐, 빛이 나냐,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결정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거는 설명을 또 할 거고, 그리고 당연히 노말이 들어갈 거죠. 노말이 뭐다? 노말은 노말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쭈글쭈글하게 막 들어가잖아. 이게 쭈글쭈글하게 들어가는 게 이게 노말인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위에다가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를 놓고 이거를 이렇게 싹 덮어버리면 이거 덮여지지. 근데 이게 없으면 잠깐만요. 됐다. 얘 평평하죠? 쭈글쭈글하죠? 평평하지? 쭈글쭈글하지? 이게 노말입니다. 노말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노말은 중요할까요? 이걸 보면 매우 중요합니다. 얘가 겉에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없겠지. 그리고 그건 어디서 하는 거다? 지브러시에서 한다. 물론 서브스턴스에서도 저거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중에 그거를 다 얘기를 해줄 거예요. 어떤 거는 서브스가 적합하고 어떤 거는 지브러시에서 파는 게 적합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듣고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 작업이 다 끝났어. 그럼 채색도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남은 거냐면,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기준이 캐릭터 기준으로 가고 있는데, 배경은 또 달라요, 이거랑. 그래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에서 당연히 여러분도 나중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얘는 왜 가입을 해야 되냐면, 이거는 클라우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가지고 웹에서만 쓸 수 있어요. 이게 맞나? 맞을 것 같은데? 예. 그래가지고 웹에서만 쓸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웹에 접속을 해야 이걸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여기다 올릴 수 있거든. 올리면 여기 지금 나올 건데, 내가 이전에 올려놨던 게. 컴온 나와봐 빨리. 꽤 오래 걸려. 나오면 왼쪽에 있는 그 애니메이션 데이터 날라갔구나, 오래돼가지고. 오, 왜 이렇게 느려. 그래가지고 이거를 찍어주면 적용이 되면서 이게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플레이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업로드 캐릭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한 걸 여기 올리면 해당 캐릭터를 이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걸로 바꿔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리깅하는 그 괴로움을 좀 벗어날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게 다 끝나면 이제 다시 또 마모셋으로 가서 마우스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다 끝내면,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데? 이렇게 올리면 된다. 알겠죠? 해가지고 이렇게 과정을 한번 쭉 둘러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캡처까지 뜨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마모셋에서 렌더까지 걸면은 여기서 라이팅도 하고요. 라이팅 작업도 하고 이러면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둘러봤습니다. 이게 전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만드는 과정이고, 배경 쪽에서는 뭐가 달라요? 라고 하면은, 배경 쪽에서는 마모셀 렌더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 이거를 엔진 가서 합니다. 왜 엔진 가서 하냐고 하면은, 소품은 마모셋에서 해도 되거든요. 소품 과정은 캐릭터 과정과 완전히 같아요. 근데 월드를 만드는 거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월드 제작은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회사가 얼리얼이냐 아니면 유니티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다르고, 얼리얼 스피드 이런 게 있겠네. 이게 되게 유명한 거였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이거를 에셋이라고 하거든. 모델링 같은 걸 여러분들이 배경 한다 그러면 이런 거 하나하나 만들 건데,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배치한 데다가 이런 식으로 이 엔진 상에서 지원하는 이런 마스크 효과를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그리고 이것도 외부에서 다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거 여러분들 하나하나 회사 가가지고 배경 작업 한다고 하면 대부분이 이거라는 거야. 다른 거라는 게 아니라 이 에셋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럼 배치는 제가 안 해요? 배치는 여러분들이 안 해요. 그럼 배치 누가 해요? 라고 하면은 그 기획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거를 레벨 디자인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저기 얼리얼에서 하는 거고, 유니티 쪽 레벨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니티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작되어 있는 거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이런 거 막 넣고 효과 넣고 요래 만들어주면 돼요.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툴들이 있는데, 보조 툴은 어떤 툴이냐면은, 보조 툴 설명까지 하고 나면은 마무리가 돼 있어요. 보조 툴은 어떤 게 있냐면, 3D 쪽에 옷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마블러스 디자이너거든요. 얘밖에 없지, 옷 만드는 거. 마블러스 디자이너는 어떤 거냐면, 기왕 유튜브 킨 김에, 프로그램 하나하나 키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에서 갑시다. 마블러스 채널이 있네. 이거 우리나라 프로그래밍이에요. 게임 회사들에서 쓰는 것들 중에 가장 유일하게 우리나라 거. 마블러스가 아니네. 디자이너. 난 또 공식 채널인 줄.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거 이렇게 후드티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 패턴 외부에서 그려진 거 골라가지고 진짜 의상이랑 완전히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요런 게 있고, 다른 거는 어떤 게 있냐면 헤어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게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헤어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거를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옷 제작, 헤어 제작은 보조 프로그램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헤어, 오나트릭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진행이 다 끝나면은,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어가지고 샷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까지 제작을 하는데 총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람들마다 당연히 다르고요. 하루에 자기가 시간을 얼마나 많이 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총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자기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겠죠. 하루에 작업을 내가 2시간을 한다. 그럼 작업 기간이 당연히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내가 뭐 4시간을 한다. 그럼 그거보다는 줄어들겠지. 2시간보다는. 그죠?
제가 권장하는 하루 총 작업 시장은 최소 4시간이에요. 최소 4시간. 왜냐면 4시간이 넘어가면 좀 집중이 좀 흐려지는 경향이 있긴 해. 근데 최소 뭐 2시간이다. 근데 이거를 하루 건너 한 칸 뛰어서 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완료하는 시점까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더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하면 어떻게 안 돼요. 이거는 되게 절대적인 거야. 이게 뭐, 막, 내가 다 하고 싶다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줄어들고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 게 되면은 나도 그런 걸 하겠어. 나도 거기 뭐야, 저 누구냐. 유명한 아이돌이랑 결혼시켜주면 멋있어지는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러겠어. 그지? 그렇지 않겠어요? 응? 그런 거야. 예. 나한테 건물을 주시오. 돈 버는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똑같은 얘기예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고, 얘기하고 나 보니까 이거 되게 많은 것 같죠? 근데 이거를 몇 개월에 걸쳐서 하면 충분히 할 만한 작업입니다. 뭐, 처음 한다고 하던 사람들도 나중에 작업이 다 끝내가지고 했었으니까, 그렇게 막 절망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자, 여기까지.